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수 법칙이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용어인지 한번 우리가 보죠. 거듭 제곱이 있어요.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밑과 지수라고 있네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 제곱에서 거듭하여 곱한 수 또는 문자를 우리가 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수는 거듭 제곱에서 수 또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면 A가 총 N개로 우리가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밑을 A라고 쓰고요. 이 곱해진 게 N개이기 때문에 그 N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밑과 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3을 3번 곱했습니다. 그러면 3 쓰고요. 그쵸? 6을 몇 번 곱했다? 3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랬을 때 얘가 밑이고요. 얘 이름이 지수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해볼까요? 5를 이렇게 2번 썼어요. 그럼 얘는 5 쓰고 5에 뭐라고 써주면 된다?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다. 그래서 밑이 5고 그 다음에 지수가 2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썼을 때 얘처럼 얘 한번 볼게요. 3을 3번 곱했다고 해서 3 곱하기 3이 아니죠. 그래서 3하고 3을 우리가 곱한 게 아니라 3을 3번 곱했다. 얘는 5를 2번 곱한 게 아니죠. 그래서 5 곱하기 2가 아니라 5를 거듭해서 곱했다. 그래서 5 곱하기 5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지수 법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지수 법칙 첫 번째, 지수의 합 이렇게 나와 있네요. m과 n이 자연수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한번 예를 들어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을 여기다가 4번 곱하고요. 3을 2번 곱했어요. 그러면은 3을 총 몇 번 곱한 걸까요? 3을 4번 곱한 거와, 그쵸? 여기다 써볼까요? 3을 4번 곱한 거와, 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3을 했기 때문에 3이 총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즉 이렇게 곱해져 있었을 때는요, 이 4와 2를 곱하는 게 아닌 더하는 걸로 이렇게 써준다. 뭐라고요? 더하는 걸로 쓴다. 따라서 여기 밑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요, 밑이 우리가 동일했을 때 이 m과 n을 뭐 했다? 더했다. 그래서 밑이 같을 때의 곱은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해서 표현을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지수 법칙 두 번째, 지수의 곱. 마찬가지로 m과 n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3을 우리가 여기다가 3번 이렇게 써보고 여기다가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했다? 우리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2번, 우리가 지수에 2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니까 3의 몇 제곱이 된다? 3이 몇 번 곱해졌다? 6번 곱해졌다. 즉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와 얘를 뭐 한다? 더하는 게 아닌 요번에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m과 n이 이렇게 있으면 m과 n을 곱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더하는 걸로,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서 되어 있을 때는 얘와 얘를 곱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난 그게 싫다면 이런 식으로 다 써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리에 대한 이해할 때만 하는 거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 한번 볼게요. 우리가 m제곱과 n제곱을 곱했을 때는 뭐 한다? 얘가 더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a의 제곱과 5제곱이 있어요. 얘를 더하는 겁니까? 곱하는 겁니까? 더해야 되죠. 2와 5를 곱하는 게 아닌 더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m제곱에다가 n제곱을 다시 이렇게 곱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am제곱을 n번 곱한 거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얘 보면 A가 3번 곱해져 있고 2번 곱해져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하는 겁니까? 곱하는 겁니까? 더하는 거죠. 그래서 A의 5제곱.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처럼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네요. 그러면 먼저 숫자부터 합니다. 2의 5제곱과 2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2의 몇 제곱이 된다? 5랑 2랑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그래서 7제곱 쓰고,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써줘야 되고 y는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곱하기는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를 쓸 때도 스펠링 순서대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요, x를 먼저 쓰겠죠. 제곱과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개를 곱해버리면 더하는 걸로 바뀌고, y도 마찬가지죠. 5제곱과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몇 제곱이 됩니까? 8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a는요, 몇 제곱이 되죠? 5제곱, b도 몇 제곱? 세제곱. 바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이렇게 하면 3과 2를 곱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해되시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여기 보면 x가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4가 됐으니까 여기서 12가 나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 6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네모 박스 처음에 주어진 얘는 얼마가 된다? 2. 이 6에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얘에서는 12에다가 얘랑 해서 더해주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y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x를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요, xy 곱하기 xy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만 봤을 때는 x제곱과 y제곱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건 x가 없고요. 여기는 x가 있는데 8제곱이 됐어요. 여기가 제곱이 있네요. 여기가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6제곱이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면 되겠다. 그럼 x 6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랑 우리가 곱했을 때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8제곱이 될 거고, y가 5제곱이 되는 건 여기가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3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합과 곱을 봤기 때문에 요번에 차를 한번 보자.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번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누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x 5제곱 나누기 x 세제곱, 요거부터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누기는 역수를 이용해서 쓰죠. 그래서 3의 5제곱 여기다가 3의 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3의 5제곱은 3이 총 몇 번 곱해진 거죠? 5번 분자에다 이렇게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요, 우리가 3번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얘랑 찍찍 날아가니까 3이 뭐가 된다?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 돼서 동일하면 우리 얼마죠? 1이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은요. 그럼 얘는 3의 5제곱 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구한 거에 대해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되죠? 이 m과 n을 뺀 거를 이렇게 씁니다. 즉 얘와 얘를 어떻게 된다? 나누었을 때 뺀 거를 여기다 쓴다.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m과 n이 동일할 때는요, 동일하면 우리가 나눴을 때 항상 1이 되죠. 그래서 동일한 걸 나누면 1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m과 n이 이렇게 됐을 때 n쪽이 더 컸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에 역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수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거를 쓰고 분의 1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러한 예제를 기억해 두면 이렇게 써둔 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겠구나. 그런데 대전제 조건은 우리가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0으로 우리가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니었을 때 이러한 조건을 생각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우리가 통해서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는 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동일한 걸 나누었을 때는 1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누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도 쓰지 않는다라고 했다. 빼기부터 쓴다라고 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먼저 m과 n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m이 큰지 n이 큰지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나눗셈이 연이어 나올 때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7에서 2를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세제곱하면 제곱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세제곱, 동일할 때는 1, 이렇게 나올 때는 세제곱분의 1로 표현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 근데 대전제 조건은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실전 문제를 또 볼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나눗셈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는 앞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있으면은 우리가 역수를 취해서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쓰고요.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이게 y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y제곱이 이렇게 나온 거에 이제 얘 써주면 되겠죠. 얘는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분모끼리 얘랑 곱해지는 건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x 4제곱분의 y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처음에 얘만 한 겁니다. 한 거에다가 이제 뒤에는 얘까지 우리가 계산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는요. 4라는 건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 쓰고요. 요거에 제곱이 있고 나누기 2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그럼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니까 나누기는 우리가 빼기로 변하기 때문에 2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a에 이건 6이 아니라 8제곱이 되고 나누기 a제곱 나누기 a 4제곱 이렇게 써서 우리가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니까 6이 되고 다시 나누기 이렇게 써주니까 a의 제곱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법칙, 지수의 분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n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2 곱하기 3이 있고 요거에 세제곱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2 곱하기 3이 3번 곱해져 있는 거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다. 그러면 2가 총 세제곱이고 3도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으로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a, b를 곱해진 거에 n제곱은 영향 주고 영향을 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분의 2에 4제곱 이렇게 볼까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이기 때문에 3을 몇 번 곱하고 4번 곱하고 2를 몇 번 곱하고 4번 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2를 4번, 3을 4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볼까요? 음수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a의 이렇게 짝수승은 a의 짝수승이고 마이너스 a의 홀수승은 마이너스 a의 홀수승이다. 그 예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면 2의 제곱과 또 동일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얘도 4고요. 얘도 얼마기 때문에 4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우리가 부호부터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를 3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은 8.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마이너스 8.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걸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화시켜서 썼고 그러한 예제들을 여기다가 써놨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또 문제를 봐야 되겠죠?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먼저 잘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음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뭐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고 x에 x 4제곱 곱하기 x 4제곱이니까 x의 몇 제곱? 8제곱. y 세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이니까 곱하는 건 더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6제곱. 그쵸? 아니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요. 이거 했을 때 이 숫자도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 주고 영향 주고 영향 주고. 분모부터 쓸게요. 그럼 x의 4제곱. 그리고 분자 쓰면 2의 제곱, 즉 4 y 제곱.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이 제곱부터 먼저 소괄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제곱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곱부터 써주면 x 6제곱, y 4제곱. 4의 제곱 얼마입니까? 16, y 6제곱. 이거를 4제곱 하자. 그럼 x 6에다 4 곱하면 24, y 16, 16의 4제곱. 그쵸? 16의 4제곱, y의 몇 제곱? 24제곱. 그래서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또 16의 4제곱 있죠? 16은 뭐의 몇 제곱입니까? 2의 4제곱이고 걔를 4제곱 했기 때문에 2의 4와 4를 곱해서 16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를 또 좀 풀어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을 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5의 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 즉 5의 제곱이 몇 개 있죠? 5개 있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5개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1제곱이 있기 때문에 5의 몇 제곱과 동일합니까? 세제곱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거의 4제곱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을 a라고 하면 a의 4제곱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이거라 할 때 9의 x제곱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죠. 이거에 우리가 x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떤 a의 m제곱에 n제곱이라고 쓰나 a n제곱에 m제곱이라고 이렇게 자연수일 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라고 해버리면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죠? 3x에 승 쓰고 요거에 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겠죠. 그쵸? 우리가 여기다가 뭐 4를 넣고 2를 넣나 2를 넣고 4를 넣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써준다라고 하면 a는 3의 x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원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a가 3의 x제곱에다가 곱하기 얘를 27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27분의 1을 곱해버리면 3의 x제곱은 27분의 1에 a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죠? 27분의 1의 a의 제곱. 그럼 뭐가 되죠? 27의 제곱분의 1 쓰고 a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고요. 27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3의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세제곱의 제곱분의 1 a제곱. 즉 3의 6제곱분의 1 쓰고 a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살짝 어려운데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n의 자연수라고 할 때 그 다음에 n에 대한 우리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자리수 문제하면 우리가 10이 기준입니다. 10은 2와 5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2 곱하기 5에 여기 1제곱이라고 할 때는 10이 될 거고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얘는 2자리고 얘는 몇 자리입니까? 3자리 이렇게 됩니다. 다시 1이 이렇게 있을 때 2자리, 이렇게 있으면 몇 자리? 3자리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간다라고 해버리면 봅시다.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럴 때 8이 있고 여기가 9가 있죠. 이럴 때 작은 8을 기준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은 얘가 10의 2제곱 이렇게 우리가 보고 10의 1제곱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얘는 10의 8제곱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얘는 몇 자리다? 9자리다. 이해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5 곱하기 7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럼 5 곱하기 7을 여기 처음에 주어진 얘에다가 해볼까요? 5 곱하기 7은 35니까 350이 되죠? 그럼 얘는 몇 자리로 되는 거죠? 얘는 3자리가 된다. 하나 더 해볼게요. 얘는 100이죠? 그 다음에 35를 예를 들어 곱해본다면 3500이 되기 때문에 4자리가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3자리, 4자리 어떻게 됩니까? 1이었을 때 이렇게 1이었을 때 3자리, 여기 2였을 때 몇 자리? 4자리. 그럼 8이었을 때는 더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몇 자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10자리가 정답이겠죠. 이해됩니까? 이 자체에서는 3자리였다가 그쵸? 여기선 4자리. 아니면 여기서 9자리였으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늘어서 10자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의 8제곱 곱하기 35였기 때문에 이건 몇 자리다? 10자리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10자리. 그래서 n이 정답이 뭐가 됩니까? 10이 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수학은 항상 규칙과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규칙과 패턴을 찾아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거라고 할 때 얘를 x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숫자는 항상 줄이는 겁니다. 27이 주어지면요. 3의 세제곱에 a제곱 이렇게 쓰고요. 여기가 이렇게 자연수니까 3 쓰고 3과 a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져 있는 x를 활용해 보도록 하죠. x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죠? 3의 a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의 세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썼을 때 얘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는 거는 더하기가 된다 했죠? 이렇게 돼서요. 3의 0제곱 이렇게 됩니다. 수학에서 어떤 수의 0제곱 얘는 얼마가 되냐면 숫자가 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의 세제곱 예를 들어 나누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얘는 3의 세제곱 우리가 이거 빼기로 쓴다라고 하면 빼기 이렇게 되잖아요. 3의 0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얘를 봤을 때 동일한 거 나누면 1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좀 알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좌변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의 a제곱은 3의 세제곱 곱하기 x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그러면 3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의 몇 제곱? 세제곱에다가 세제곱을 곱하면 9제곱에 x의 세제곱. 그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용어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먼저 해서 밑과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수 법칙의 합과 곱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제로 기억을 해놓으면 여기 밑에 있는 설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들도 풀었고 스펠링 순서대로 쓴다. 그 다음에 지수의 차, 그쵸?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m과 n 중에 어디가 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제 풀었을 때 얘 같은 경우 여기서 한번 보면 얘는 뭐가 되죠? 3에 그래서 빼버리면 2 빼기 2는 0이 되고 그래서 1이다.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 된다. 이것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설명들도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와 관련된 또 예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수 법칙 네 번째 지수의 분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다. 그러면서 이 설명 볼 때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부호를 결정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예제를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좀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요 세 번째랑 이 마지막 나와 있는 이 밑에 있는 문제는 좀 비슷한 스타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수 결정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